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거기에서 살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3억 정도 자금대를 가지고 통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쓰고 있고 유튜브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3억 정도 가지고는 통로의 콘도를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시면 안 된다가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회사 콘도를 한번 봅시다. 이 콘도는 나쁜 콘도들은 아닙니다. 면적을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은 회사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싼시리 걸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베드룸이 41.5부터 53.5까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면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얘기를 드리면 통로 한가운데 있죠. 통로에서 콘도가 제일 비싼 지역이 지금 보시면 통로 10 있지 않습니까? 요 볼 에어리어 안이 제일 비쌉니다. 물론 최근에 여기 보시면 통로 옆쪽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콘도가 지어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통로하고 애까마이는 역보다는 안쪽이 더 비쌉니다. 그거는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콘도는 지금 보시면 면적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콘도가 하나 있죠. 같은 회사 콘도입니다. 데어베이스는 대표적인 산시리의 브랜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강 넘어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방화역에서 MRT와 BTS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콘도가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쪽 시내 쪽에 출퇴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으로 치면 엄밀하게 같진 않은데 약간은 배드타운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겠죠.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소득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콘도를 사게 되겠죠. 방콕은 어떻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동심원 구조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집가격이 비싸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집가격이 싸집니다.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것도 안에서도 지역이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의 지금 면적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베드룸이 보면 44.00, 52.25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높은 지역에 갈수록 세대 구성원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득도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면적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콘도가 편하다는 인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도 투베드룸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투베드룸이 면적을 한정없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정없이 늘리다 보면 내가 투자돼야 되는 돈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뭐 95%, 100% 대출받아 사게 되는데 그러면 대출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지역마다 가격대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싼 지역에 갈수록 면적이 커져야 되고요. 좀 저렴한 외곽 동네로 갈수록 면적도 작아지고 면적당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통로 거 비교를 안 해드리고 랑수안 거로 해가지고 스코프 거 비교해드리면 랑수안은
실제 통로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원베드룸이 84스퀘어미터입니다. 이 정도면요, 어지간한 통로나 에까마에서는 전부 투베드룸 이상이고요. 에까마에서는 거의 제일 인기 있는 면적이 80스퀘어미터 이상의 면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원베드룸으로 쓰고 있죠. 쉽게 말해서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필요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금액적인 거 제가 여기 30 몇만 바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필요도 없는 DD 프로퍼티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제가 DD 프로퍼티로 뭐 집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또 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사이트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가 필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받을 때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인 에이전트 찾을 때 그럴 때나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집 잘 없습니다. 임대 받을 때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다 미끼 상품이죠. 보면 아무 사진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보면 이게 층이 5층에서 10층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층도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보시면 제일 작은 게 30만 바 정도 하죠. 지금 보시면. 자, 그러면 30만 바시에 42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자,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필요 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통로 같은 지역에서 원베드룸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테이트 12 사톤 영상 올려드릴 때 처음에 원베드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원베드룸이 그게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지역이 원래 가격이 비싼 지역이라서 원베드룸이 꽤 넓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원베드룸의 가격 안 알려드렸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콘도에서 원베드룸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지금 얼마가 들겠습니까?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세콘도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억 가지고 통로에서 콘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통로에 있는 콘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콘도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얘네를 판매하는 곳이 건설사가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면적이 되려면 요거하고 요거가 붙어야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붙여버려야 됩니다. 원베드룸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반 갈려가지고 요 정도 두 개 정도 들어가야 되지, 나머지는 이거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팔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억 들고 통로를 찾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앞에 설명 다 들었다면 이런 거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사는 순간 리스크를 머리에 안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억이면요 8밀리언입니다. 그죠? 8밀리언을 60스퀘어미터만 잡아도 13만 3천 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통로에서 콘도를 찾는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3억 정도 투자금으로는 통로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3억이라는 투자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30억 하는 강남의 아파트를 살 때 내가 3억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전세 이런 거요. 갭 투자도 없고요.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돈이 얼마가 있든 그 돈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이런 콘도를 사게 되고요. 저처럼 요거는 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춰서 콘도 구해주는 게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그게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로 투자 이 정도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콘도 가격이 계속 분양가가 오르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로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제 가대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전철역 남아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MRT 통로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역은 없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콘도가 준공이 된 게 2020년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2020년 이전부터 해왔다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가 이 콘도를 팔 때 여기에 전철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건 보고 있으면요, 그냥 매뉴얼입니다. 이 회사가 이걸 팔 때 매뉴얼. 뭐 아는 게 없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에도 있지만 이 라인은 언제 승인이 돼서 언제 완성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지나서 한 30년 되면 개통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곽에 건설하기 쉬운 지역도 계획대로 개통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3년에서 4년, 5년씩 늘어나서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30년이 아니라 빨라도 2030년 초반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콘도가 2020년에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전철이 실제로 개통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콘도와 크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콘도의 투자 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 가치만 떨어뜨리는 광고를 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다음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